안녕하세요. 소아TV AK입니다. 업데이트가 많이 늦었죠? 네, QA 업무가 몰아칠 때는 별 수 없이 주말도 여전히 없더라고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QA 세 번째 이야기. 이번 이야기는 QA 회사, 즉 고객사에 이제 출장을 가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 일반 소프트웨어 테스트와 보통은 게임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QA팀에서 진행하게 되는 게임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해당 이야기는 AK가 경험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게임 회사 및 일반 소프트웨어 테스트가 앞으로 언급될 내용처럼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100% 해당 직업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없으며 다소 편파적인 시점이 제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스크 1 게임 테스트. 첫 번째로 이 V모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V모델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순차적 개발 모델이라고 지칭합니다. 이 부분을 기반으로 뒀을 때 기본적으로 게임 테스트는 단위나 통합 테스트보다는 시스템 테스팅을 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시스템 테스팅은 이미 개발이 어느 정도 끝난 산출물을 기반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단위 테스팅과 통합 테스팅은 거의 진행하지 않지만 보통 해당 개발사에서 플랫폼을 신규 런칭하는 경우에 한해 진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플랫폼을 신규 런칭했던 회사를 꼽자면 넷마블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컴투스 게임빌 쪽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상 알파 테스트, 즉 개발사 내 테스트는 거의 진행하지 않거나 진행되더라도 신뢰도는 크게 높지 않습니다. 왜냐면 결과가 보통 올패스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개발한 거에 대해서 100% 만족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기능 테스팅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회사 규모가 크고 투자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회사의 경우 성능 테스트도 추가로 진행하게 됩니다. 왜 회사의 규모가 크고 투자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라고 말씀드리냐면 성능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가격대가 이제 1,200만 원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억 단위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투자가 필요한 항목이고요. 또 당연한 이야기지만 리그레이션 테스트는 테스트 진행 단계마다 지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게임이 런칭되고 숫자가 늘어갈수록 그리고 안정세를 찾아갈수록 유지 보수 테스팅의 비중이 올라가지만 인원의 한계로 인해서 1인당 프로젝트의 개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테스팅의 품질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태스크 2 소프트웨어 테스트. 이 역시 V모델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주로 단위 테스트나 통합 테스트를 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테스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고객사가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테스트를 주로 진행하게 되고요. 물론 시스템 테스팅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다른 부분보다는 통합 테스트 시 확인했던 기능 테스트와 회사의 여건에 따라서 성능 테스트가 중점이 되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환경상 개발사 내 테스트는 보통 이제 진행하지 않고요. 직접 테스트 업체에서 초기부터 테스트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게임과 동일하게 역시 기능 테스팅이 기반이 됩니다. 단위 테스트나 통합 테스트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인 리그레이션 테스트 역시 동일합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테스트의 기본 항목 중 하나다 보니까요. 세 번째로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 1인당 프로젝트의 개수가 동시에
여러 개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만 기간이나 기타 환경 등의 문제로 테스트가 애초에 계획과 달리 완료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여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끊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최종적으로 테스트 결과가 계획된 만큼 진행되지 못하고 중간에 완료가 돼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스크 3, 그 외의 차이점. 첫 번째로 테스트 팀의 독립성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아무래도 일반 소프트웨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 쪽으로 테스트 팀이 들어가는 형태고 테스트 지식에 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독립성이 큰 편에 속합니다. 물론 게임 회사 내의 QA팀도 독립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아주 큰 대기업이 아닌 이상 QA팀이 보통 운영팀 혹은 개발팀 혹은 기획팀 산하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그 상위에 있는 팀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느 쪽이 됐건 갑질에 시달리는 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태스크2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프로젝트의 완결성에서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해당 프로젝트가 드랍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중간에 종료되지 않는 이상 프로젝트는 보통 계획한 대로 끝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반 소프트웨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의 그 입장이라는 게 강한 테스트다 보니 일반적으로 해당 기간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 진행했던 내용에 대해서만 결과 메일을 보내고 그대로 프로젝트가 끊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완결성에서 차이는 굉장히 극명하게 갈립니다. 또한 안정성 면에서도 차이가 존재하는데 일단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고용이 된 형태다 보니까 특별하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아니면 회사 자체가 존폐가 흔들릴 정도의 자본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먼저 이렇게 잘려나가는 형태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이제 힘들어서 관두는 경우는 있을지라도요. 하지만 소프트웨어 테스트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원하지 않은 인재가 계속 반복될 경우, 그러니까 그 특정 인재가 고객사에서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경우에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계속해서 월급을 주고 데리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잘려나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의 안정성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되죠. 자, 이번 이야기를 마치면서 게임 회사와 소프트웨어 업체, 일반 소프트웨어 테스트 간의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래간만에 영상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많이 현실적인 내용을 다뤄보고자 했는데요. 현실적인 내용을 다룬다고는 했지만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안 사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최대한 오래 걸리지 않는 선에서 다음 이야기를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